안녕하세요. 뉴시스 전북본부 사진부 기자 김어리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북 지역에서 사진기자 일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진으로 작성하면서 기사를 쓰는 사진기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줄 내용은 사진에서 보이는 메르스에서 코로나까지의 삶의 모습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사진들은 전부 제가 찍은 사진이며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이라 오늘 강연 내용에서 보시는 사진들이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본 사진들과 아주 닮아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자료 첫 번째 사진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전라북도 도청에서 확진자의 현황이나 발생 원인,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을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장의 사진입니다. 자, 그럼 제가 메르스와 코로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사진기자란 어떤 직업인가? 그리고 두 번째, 메르스와 코로나 당시의 현장들을 보여드리고 세 번째로 같이 나아가야 할 위드 코로나로 분류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진기자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람과 같이 동물들도 병에 걸립니다. 동물들이 병에 걸리는 현장의 경우 사람도 1km 이내의 반경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과 같이 커다란 망원 렌즈를 들고 1km 밖에서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현장을 찍는 사진기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상기자들은 시간을 찍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사진기자들은 순간을 찍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실 사진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예전 사진기자들의 대선배들의 비공개 컷 사진입니다. 박태홍 기자라고 예전에 한국일보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기자 선배가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사진기자 일을 하면서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때 광주 민주화운동 때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사진들을 최근에 공개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소총을 들고 버스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왼쪽 사진을 보면 계엄군들이 프락지로 의심된다고 하며 청년들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계엄군들이 청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목을 짓밟으며 강제 연행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 시절의 어린이들은 계엄군을 흉내내며 이런 의상을 착용하고 즐겁게 웃는 모습에 참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들을 보며 최근에 이 사진을 봤던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고 시끄러웠던 그 시간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사진 기자들이 전북에서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냥 어떻게 일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잠깐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사진을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뉴스, 스포츠, 연예나 흥미를 끌만한 사건, 장소, 인물 및 기타 장면을 사진기로 촬영을 합니다. 우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사고 현장,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촬영한 사진을 현상하거나 기사나 정보의 순서 등에 맞게 사진을 편집하고 편집한 사진을 편집부에 제공합니다. 사진 기자도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등 어느 한 분야의 사진 활동만을 전문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얻었고요. 사실 여기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사진 기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기보단
요즘처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사진을 올리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조금 추가가 된 사항이 그 인터넷 그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사진 기자들도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기자들은 못 가는 곳이 없다고 하죠. 옛날 말로는 왕도 만나고 거지도 만난다. 즉 지금 말로는 대통령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사진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사회면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청년들이 펜션을 빌려 자살을 기도한 사진입니다. 프라이팬에 놓인 연탄과 실려 나오는 젊은 청년들의 시체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들은 멋을 부리기 위해 사채를 써 빚을 지고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 자살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전주 곳곳에 상하수도가 터져 파열이 돼 이 차량들이 진출입을 못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런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출퇴근 경로나 빠른 출퇴근 경로를 좀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정보로 인해 전주시 혹은 도청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사진은 최근 촛불운동이라 불리는 그 이미지 컷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촛불운동에 나온 그 시민들과 촛불을 합성해 이런 그 이미지 컷을 만든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자잘한 사고 현장의 사진들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넘어진 차와 미군 기지의 비행기의 연료통 낙하 사건, 그리고 적재량을 넘어선 맥주 운반 차량에 그 쏟아진 그 맥주가 쏟아져 내린 사진입니다. 다음은 문화란입니다. 문화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게 그런 뭐 설, 추석, 뭐 대보름 등 풍습, 행사 사진도 문화면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쥐불놀이를 연출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에 어린이들이 불을 붙이며 소원을 비는 모습과 이 스포츠 문화 행사 같은 이런 모습들도 문화란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날씨 사진입니다. 방송에는 기상 캐스터들이 있듯이 사진 기자들은 사진으로 날씨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달의 월식을 찍기 위해 밤새 기다리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왼쪽 아래처럼 고드름이 맺힌 현장을 찍으려 새벽부터 나가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떨어진 낙엽과 물에 비친 반영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꽃이 핀 곳들을 찾아다니며 이 사람들의 분위기와 꽃의 아름다움도 표현하긴 합니다. 다음은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이 되면 당선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공천 세력 싸움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당사를 찾아 공천을 위해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있고 이런 지지자들에 의해 물건들이 파손되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시끄러운 현장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 당시 정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에서 쉬고 있던 중입니다. 이때 문재인 의원은 정동영 의원을 찾아가 계속 다시 돌아오라, 복귀해라고 합니다. 이날 정동영 의원 집 앞에서 약 10시간가량을 기다리던 기자들이 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모두 몸살이 걸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선거 현장 때 사진인데요. 마이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방송사, 여기 있는 카메라들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대의 카메라와 10명의 오디오맨, 기자, 사진 기자들. 이 현장에 너무 가득 차 에어컨을 켜지 않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런데도 더워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했던 현장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호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문의 특성상 월, 화, 수, 목, 금 보통 5일에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호외, 즉 호수로 발행하지 않는 그 이외의 신문을 발행하면서 이 호외라는 글자를 일부러 넣어서 이 사진도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은 생태사진입니다. 생태사진은 사실 사진기자들의 역할 중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 아, 사진기자들은 이런 일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미가 변태하는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현장들을 많이 봤다고 하죠. 최근에 볼 수 없는 이런 매미의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봄이 다가오면 개구리들이 짝짓기를 하는 현장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현장도 한 번에 개구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다음은 딱따구리가 겨울철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나무를 파내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또한 쉽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 기자들은 비슷한 현장을 보면 늘 카메라를 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잉어들이 산란기를 맞이해 산란을 하기 위해 전주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다가 미끄러운 이끼에 넘어져 카메라와 렌즈를 물에 빠뜨려 자체 수리비를 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을 찍기 위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물에 미끄러져가면서도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입니다. 이런 스포츠 사진도 패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며 이런 세계 인라인 축제, 세계 인라인 대회를 찍기도 하고요. 이 사진은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동국 선수가 골을 넣고, 지금은 은퇴한 이동국 선수가 골을 넣고 덕분에 챌린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북 현대 우승하는 현장도 가고요. KCC 농구단이 우승하는 현장도 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박찬호 전 야구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는 골프 대회에 선수로 참여해 인터뷰를 하는 등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는 몸싸움과 좀 이렇게 말싸움 같은 말싸움을 현장에 가 있는 저희들은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불트위스라는 외국인 선수는 분명히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끝까지 모른 척을 하자 이렇게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도 저희들은 이 현장에 남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소규모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도 사진기자들은 전국을 다니며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다음은 스케치성 사진입니다. 이런 별무릇 같은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냥 이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진 자체는 전라북도의 그 큰 사업 중에 하나인 항만 태양광 사업의 사진이 시작됐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해 전주에 처음 그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 조금 시민들이 일부러 먼저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아웃포커스를 활용해 이미지 컷을 찍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태풍이 오기 전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우산을 들고 교정을 지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일부러 반영사진을 통해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케치성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약 2시간에 걸쳐 찍은 사진인데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반도 같이 보이는 길을 오랜 시간에 걸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도 이제 역주행하는 차가 없어야 되며 이런 빗줄기가 끊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촬영을 시작하면 30분씩은 카메라를 고정으로 놔둬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 좋은 사진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또 좋은 사진을 이렇게 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혹시 3회 터널 그 사고 현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현장에 지금 제가 가 있고 후배와 같이 산을 3개를 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터널 입구가 사고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와 후배는 산 3개를 넘어서 터널 반대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진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 많은 신문에 게재되며 큰 이슈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카메라에 밀려 눈에 상처를 입는 등 안경이 부서지는 등 이런 현상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르스와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2012년부터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는 치사율이 30%에서 40%였으며 2015년 5월 20일에 한국의 최초 감염자가 확인됐고 한국에는 18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중에 안타깝게 38명이 사망했고 국내 치사율은 20.4%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그 출처를 얻어 인용했습니다. 2015년 5월 31일 이건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인데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치킨에 맥주를 먹으려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부에서 전화가 오자마자 환자가 어느 병원에 확진자가 나온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대책 없이 슬리퍼를 신고 병원에 찾아간 사진입니다. 이때 저는 병원 경비업체 사람과 말싸움을 했고 들어주지 못한다는 경비업체의 말에 사실 그 경비업체 직원분 말이 맞는데 저는 사진에 욕심이 있어서 끝까지 병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입구에서 사람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어디든 현장을 갈 때 이렇게 사진 기자들은 회의 같은 걸 합니다. 간이회의라고 하죠. 간이회의를 하는데 서로가 뭉쳐 있으면 감염병이 더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서로 좀 정합니다. 위험군을 벗어나고자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최대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이후로 뭉치지 말자라고 회의를 거친 뒤 현장에 나섭니다. 현장에 나서면 이렇게 휴진한 병원도 찾아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손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섭외해 이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을 사진인데요. 저는 이 운구차를 12시간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망자를 찍는 게 맞는 것인가? 혹은 이 사망자를 찍지 못해 놓치는 것은 사진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끝내 전 이 운구차를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주 비닐에 꽁꽁 싸매져 있는 상자가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다 유가족들인데 결국 마지막 떠나는 길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 시기와는 조금 더 엄중했던 메르스가 오히려 코로나보다 조금 더 무난하게 흘러갔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감염자의 밤알, 호흡기나 눈, 코, 입,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되며 약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간혹 무증상 감염자 사례도 있다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출처를 받아왔습니다. 이때 전라북도에 메르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고 그때 당시는 메르스라고 안 하고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한폐렴이 발생한 확진자가 군산에 있는 대형 마트를 방문했을 때 이 장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자 영업 종료를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도 전주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감염증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죠. 신천지에서 많은 인원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라북도 관계자들은 신천지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밟고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 전주 한옥마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가는 것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점점 못 모이게 하고요. 시간도 낮췄고. 그렇다 보니 발병한 인근 유치원들도 이런 식으로 휴원까지 합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교육청에서 너네는 문 열지 마라 라고 지침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유치원들도 있었고 전주에서 아주 큰 대형 뷔페였던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라루체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영업 손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꺼려지게 됩니다. 제가 이 버스 사진을 찍을 때 약 12정거장을 그 출발 지점부터 갔는데요. 단 2명이 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래서 버스도 잘 타지 않으면서 이런 사진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점점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백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하필 법원에 확진자가 또 발생합니다. 모든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모든 재판이 중단되고 2주 뒤에 많은 재판을 보던 검사들은 스트레스에 쌓여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가 볼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사람이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몰리다 보니 보통 6시까지 검사를 하던 사람들이 검사량이 많아 아예 5시에 조기 마감을 한다는 안내문까지 써붙이며 줄지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또 이렇게 관중이 없는 경기장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방역과 소독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소독하며 군인들도 동시에 휴가를 나왔다가 동시에 들어가 2주간 격리를 하고 의료진들은 추위에 떨며 이런 식으로 추위에 떨며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요.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마스크 품귀 현상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주민등록증을 내야 살 수 있고 이렇게 번호표를 소중하게 갖고 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끼고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도로가에 나와 이런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스포츠 선수들은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다음은 위드 코로나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좀 힘들게 살던 코로나에 대한 그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지금은 이 사진처럼 카페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일회용품을 사용해 그 자영업자들을 응원해 주면서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체온계를 넣고 매일 가게를 방역 소독하는 등 힘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최대 인원을 두고 이렇게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을 입장할 수 있게 법 제한을 바꿨고 학생들 또한 거리두기라는 그 저학년 학생들도 거리두기라는 것을 알아가며 서서히 줄을 서고 학교로 등교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학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학교는 이런 식으로 훌라후프를 두고 거리두기를 가르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많은 관중이 들어설 수 있게 같이 경기장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차단막을 설치하고 회의를 거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PC방도 예외는 아니겠죠. 일부러 사이두기 거리석을 두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모든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 시간을 늘리고 한쪽 면에서 침이 튀지 않도록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거리두기에 의해 인원을 모이게 못하게 하자 마치 종이 인형을 두고 여러 명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기자회견도 진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종이 인형은 8명, 사람은 1명. 거리두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라도 나와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코로나를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무조건 KF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게 내가 편해서가 아니라 남이 편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염되지 않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서로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코로나를 같이 함께 벗어날 수 있다면 KF 마스크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저는 착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를 할 때 동안 모두가 같이 함께 방역에 힘쓰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진, 여태까지 보여드린 사진은 100%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제 사진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검색창에 제 이름을 검색해도 제 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나올 겁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그 강의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전주대학교에서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